언니, 저쪽으로 뛰어요. 한강 쪽으로 갑시다. 윤대감, 혹시 이 한결이 무엇인가 맡기고 가지 않았소? 조심하시오. 이 근처를 다 뒤져라. 빈 창고마다 확인해봐. 조선 숙종 시절 한양 최고의 기루 취향루. 기생월향은 3년간 준비한 복수를 위해 김판서 저택에 잠입해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설란의 배신으로 월향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김판서의 군사들이 취향루로 들이닥쳤고 월향은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이제 모두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동지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화, 배신과 위기. 월향은 춘향, 매화와 함께 취향루 뒷골목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저 여자들이야. 놓치지 마라. 월향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죽음이었습니다. 춘향이 앞장서서 골목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이쪽이에요. 한강 쪽으로. 세 사람은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돌아 군사들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도 끈질겼습니다. 사방에서 포위하듯 다가왔습니다. 매화가 뒤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가까워요. 월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세 사람은 아침 시장 쪽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채소 수레가 넘어지고 달들이 놀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군사들도 뒤쫓아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켜라. 관의 명이다. 혼란 속에서 월향 일행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춘향이 작은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로요. 세 사람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벽에 바싹 붙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군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저쪽을 뒤져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월향은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매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월향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여기를 완전히 벗어나야 해. 군사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 근처에 빈 창고가 있어요. 예전에 손님이 말해준 적 있는데 아무도 안 쓰는 곳이라고 했어요. 월향이 말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자.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와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뛰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홍매는 어떻게 됐을까? 취향루에 남아서 시간을 벌어준 홍매. 무사할까? 월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을 걸어 한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는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춘향이 그중 가장 구석진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요. 문이 낡아서 삐걱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월향은 창고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춘향과 매화도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매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홍매 언니는 괜찮을까요? 월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를 일이었습니다. 김판서의 군사들이 홍매를 어떻게 대할지. 월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복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소중한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춘향이 월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매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홍매 언니도 알고 하신 일이에요. 우리 모두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춘향이 월향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요, 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한결 나리가 장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곧 상소가 올라갈 거예요. 월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한결이 증거를 윤대감과 한대감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께 상소가 올라가고 김판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월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자. 월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김판서가 알았지. 춘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아침에 설란이가 어딘가 다녀오는 걸 봤어요.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설란이가 들어온 후 얼마 안 되어 군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월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설란이. 한편 취향로에서는 김판서의 군사 일부가 남아서 건물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군사 대장이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방마다 샅샅이 뒤져라. 장부가 어딘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네. 군사들이 기생들의 방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옷장을 열고 마루를 두드리며 뒤졌습니다. 기생들은 겁에 질려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홍매는 침착하게 군사 대장 앞에 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죄 없는 기생들을 이렇게 겁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군사 대장이 홍매를 노려봤습니다. 월향이가 훔쳐간 장부를 찾고 있소. 분명 어딘가 숨겨뒀을 것이오. 홍매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월향은 이미 떠났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군사 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오. 군사들은 계속해서 취향루를 뒤졌습니다. 월향의 방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장부는 이미 이한결이 가지고 갔으니까요. 군사 대장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다른 곳도 찾아봐. 창고도, 부엌도 다. 군사들이 취향루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란이 조심스럽게 군사대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군사대장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뭔가? 설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향 언니가 어젯밤 누군가를 만났어요. 남자였는데 양반처럼 보였어요. 군사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양반. 누구였는가? 설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잘 못 봤어요. 하지만 뒤편 창고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군사 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뒤편 창고를 뒤져라. 군사들이 취향루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홍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란은 홍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한결과 만났던 흔적만 있을 뿐 장부는 없었습니다. 군사대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긴 거야? 그때 다른 군사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대장님, 김판서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군사 대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월향과 같이 있던 남자가 누군지 알아냈답니다. 전직 암행어사 이한결이라고. 군사 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행어사. 네. 나리께서 그자를 잡으라 하십니다. 분명 그자가 장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군사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당장 이한결을 찾아라. 군사 일부가 취향루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명은 여전히 남아서 홍매를 감시했습니다. 홍매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한결이 무사할까? 월향은 안전한 곳에 숨었을까? 홍매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한편 설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맞는 걸까? 월향을 배신한 것이, 김판서 편에 선 것이. 설라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처음엔 질투였습니다. 월향이 취향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이라서, 자신보다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월향이 김판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양반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월향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다른 기생들에게 친절했던 월향. 손님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던 월향. 3년간 혼자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싸워온 월향. 설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설라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이조판서 윤대감의 저택. 이한결은 윤대감과 사원부 대사원 한대감 앞에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군. 김판서가 이런 짓을. 한대감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뇌물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횡령에 무고한 백성을 죽인 것까지.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목이요. 이한결이 이정훈 처리건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이정훈 어른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김판서와 박승지가 짜고 모함한 것입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정훈. 그분을 나도 알았네. 청렴하고 정직한 분이셨지. 그런데 영모로 몰려 처형당했을 때 모두가 의아해했었네. 한대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당장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윤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오늘 안으로 상소문을 작성해서 내일 아침 조정해서 임금께 직접 올리겠소. 이한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들. 이제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세 사람은 상소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김판서와 박승지의 죄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뇌물수수, 횡령, 백성 착취, 무고한 관리 모함. 상소문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한참 후 상소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윤대감이 상소문을 다시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것이면 충분하오. 내일 아침 조정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급한 발소리와 함께 윤대감의 하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윤대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김판서의 군사들이 대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한결이라는 자를 찾는다고. 이한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대감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벌써 눈치챘단 말인가? 윤대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한결을 숨겨야 하오. 그리고 이 장부도. 윤대감은 재빨리 장부를 집어들어 서재 벽장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한결에게 말했습니다. 저쪽 비밀 통로로 나가시오.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소.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윤대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소. 나는 이조판서요.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오. 하지만 자네는 다르오. 빨리 피하시오. 한대감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소, 이한결. 자네가 잡히면 모든 게 끝이오. 어서 가시오. 이한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한결은 윤대감이 가리킨 벽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숨겨진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한결은 서둘러 통로를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대감. 이한결이 어디 있소? 김판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대감이 침착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한결? 누구 말인가? 내 저택에 그런 자는 없소. 거짓말 마시오. 분명 여기 왔을 것이오. 내 저택을 함부로 뒤지겠다는 것이오? 나는 이조 판서요. 역적을 숨기면 판서라 해도 용서할 수 없소. 이한결은 이를 악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통로는 점점 좁아졌고 마침내 작은 출구에 도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뒷산이었습니다. 이한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대감의 저택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한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판서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증거를 없애려고. 이한결은 고민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월향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취향루로 가야 한다고. 혹시 월향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홍매가 월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한결은 취향루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한결은 조심스럽게 취향루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여전히 군사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한결은 담을 타고 뒤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취향루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한결은 창문 너머로 안을 살폈습니다. 군사 몇 명이 홍매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한결은 홍매에게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작은 돌을 주워 창문 쪽으로 던졌습니다. 톡. 작은 소리였지만 홍매는 들었습니다. 홍매가 자연스럽게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한결을 발견했습니다. 홍매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밖에 다녀오겠습니다. 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홍매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뒤편 우물에서 물을 좀 떠올까 합니다. 군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홍매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가지 마시오. 내가 따라가겠소.
홍매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그러시죠. 홍매는 물동이를 들고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군사가 뒤따라왔습니다. 우물에 도착했을 때 홍매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한결이 담 너머에 숨어 있었습니다. 홍매는 물동이에 물을 기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강, 빈 창고.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홍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드니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네요. 군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홍매는 물동이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한결은 조용히 담을 넘어 취향로를 빠져나왔습니다. 한강, 빈 창고, 월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한결은 한강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김판서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한결은 골목을 이용해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한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는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느 창고일까? 이한결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창고에는 어부의 그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창고. 이한결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이한결이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저입니다. 이한결입니다. 월향, 춘향, 매화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향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날이 무사하신 겁니까?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춘향이 물었습니다. 장부는요? 윤대감께 전달하셨어요? 이한결이 대답했습니다. 네. 윤대감과 한대감께서 보셨습니다. 상소문도 작성했습니다. 내일 아침 조정에서 임금께 올릴 예정입니다. 월향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곧 끝나는 건가요?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 윤대감 저택까지 왔습니다. 매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부는 안전한가요?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감께서 잘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한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김판서가 윤대감을 압박할 겁니다. 저택을 뒤지고 장부를 찾으려 할 겁니다. 월향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한결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을 버텨야 합니다. 내일 아침 조정이 열리면 윤대감과 한대감께서 상소를 올리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춘향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네요.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하지만 5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가 얼마나 길고 위험한 시간일지. 월향이 물었습니다. 홍매 언니는 괜찮으신가요? 이한결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봤는데 무사하셨습니다. 군사들이 감시하고 있지만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월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4사람은 창고 안에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그 시각 윤대감의 저택에서는 김판서가 윤대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저택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의자에 앉아 침착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판서가 다그쳤습니다. 윤대감. 이한결이 어디 있소?
분명 여기 왔을 것이오. 윤대감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했지 않소. 그런 자는 여기 없다고. 김판서가 군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더 찾아봐. 분명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야. 군사들이 더욱 철저하게 저택을 뒤졌습니다. 서재도, 침실도, 창고도. 하지만 이한결은 없었습니다. 김판서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김판서가 윤대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한결이 무언가를 맡기고 가지 않았소? 윤대감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 말인가? 김판서가 이를 갈았습니다. 장부요. 네. 아니. 월향이 훔쳐간 장부 말이오. 윤대감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소. 김판서는 윤대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이조판서였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김판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윤대감, 혹시 내일 아침 조정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아니오? 윤대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김판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상소를 올리실 건가요? 나에 대한 상소를? 윤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대감, 조심하시오.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대감이라 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윤대감이 차를 내려놓으며 김판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오. 김판서. 김판서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요. 대감께서는 조정의 원로시니 헛된 일에 휘말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이오. 윤대감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할 뿐이오. 그것이 헛된 일인지 아닌지는 임금께서 판단하실 것이오. 김판서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윤대감을 직접 위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판서는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철수한다. 군사들이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저택 밖에 군사 몇 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윤대감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판서는 저택을 나서며 박승지를 찾았습니다. 박승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소? 김판서가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장부를 찾지 못했소. 윤대감이 숨긴 것이 분명하오. 박승지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소? 내일 아침이면. 김판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소. 박승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김판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대감이 상소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리는 거요. 박승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가요? 김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결과 월향이 역모를 꾸몄다고 고발하는 거요. 이정훈의 딸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고. 박승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부가 있지 않소. 진짜 증거가. 김판서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장부만으로는 부족하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면 임금께서는 누구 말을 믿으시겠소? 역적의 딸이 만든 거짓 증거. 아니면 충신인 우리의 말. 박승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럼 당장 상소문을 작성합시다. 김판서와 박승지는 김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상소문을 쓸 작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누가 먼저 임금께 도달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었습니다.
한강 창고에서 월향, 춘향, 매화, 이한결은 조용히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창고 안을 비췄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월향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그날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끌려가던 날. 설이야.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란다. 아버지를 믿어다오. 아버지의 마지막 말. 월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춘향은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박승지의 조카가 자신에게 했던 짓.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화는 지난 몇 년간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권력자들이 기생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향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한결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암행어사로 전라도에 갔을 때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 그들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 번 기회가 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해. 한참 후 춘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내일이면 정말 끝나는 건가요? 월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 매화가 말했습니다. 끝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향 낭자의 신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정훈 어른의 딸로서, 역적이 아닌 충신의 딸로서. 월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기생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억울하게 기생이 된 것이니 신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춘향이 물었습니다. 저희는요? 이한결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월향 낭자를 도운 공로가 있습니다. 임금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매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월향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 그리고 군사들의 목소리. 이 근처를 다 뒤져라. 빈 창고마다 확인해봐. 네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군사들이 한강 창고를 수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한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숨을 죽이세요. 네 사람은 창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첫 번째 창고를 뒤지는 소리, 두 번째 창고를 뒤지는 소리. 이제 다음은 월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밖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소리. 네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장 긴 밤, 가장 어두운 순간, 월향과 동지들은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김판서와 박승진은 거짓 상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누가 먼저 임금께 도달할 것인가? 진실과 거짓의 싸움, 정의와 권력의 대결. 마지막 승부가 시작됩니다. 5화 조정을 뒤흔들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